2026년 1월 현재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바로 정부조차 지금의 부동산 시장 집값 문제에 대해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알뜰살뜰 모아 장만해둔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철렁하고 불안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이러다가 내 소중한 집값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폭등해서 우리 자식들은 영영 집을 못 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겁니다. 오늘 지혜 파워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집값 전망이 아니라 정부의 항복 선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과 2026년 이후 완전히 달라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규제하면 집값이 잡히던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고지능화된 시장과 스마트한 새로운 세력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남들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자산을 지키거나 불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거나 엉뚱한 곳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날리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에, 오늘 영상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문제는 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 왜 평생을 아끼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내 손에 쥐어진 건 달랑 집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불안하기만 한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만 잘 챙겨봐도 어디가 오른다더라, 정부가 억제한다더라 하는 정보가 빤히 보였고 그대로만 따라가도 큰 손해는 안 봤는데, 요즘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영어 섞인 용어들이 난무하고 정부 정책은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놓는 것 같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요손하시기를, 옆집 김 씨는 강남에 집을 사서 몇 억이 올랐다는데 나는 서울 외곽에 샀더니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팔리지도 않아서 애물단지가 되었다며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빠르고 교묘하게 변했기 때문이며, 특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코끼리가 아니라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포츠카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평범한 상식으로는 따라잡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 때려도 시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규제의 빈틈을 찾아내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이 기현상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원리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 실타래를 풀어가면 됩니다. 여기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어르신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셨고, 은퇴 후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계시며, 20년 전에 마련한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장이십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내 집이 서울에 있으니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나중에 정 힘들면 이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으로 쓰거나 주택연금을 받으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박 선생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 생겼는데 며칠 전 결혼을 앞둔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사시는 이 동네 말고 빚을 내서라도 강남이나 분당 쪽에 신혼집을 얻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화를 버럭 내며 아니 서울에 내 집 놔두고 왜 굳이 그 비싼 곳을 가려고 하냐고 다그쳤지만 아들은 아버지 요즘은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라며 냉정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확인해 보니 실제로 박 선생님이 사는 동네 집값은 1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아들이 말한 지옥은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내 집 마련의 신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 노후는 물론이고 자식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신 현재 진행형의 고민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 세대는 집을 비바람 피하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 즉 홈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30대, 40대, 이른바 MZ 세대는 집을 철저히 수익을 내야 하는 금융상품, 즉 하우스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의 섭리를 배우고 자란 세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 주식은 비싸도 계속 오를 것이라 믿고 사지만 이름 없는 중소기업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부동산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애매한 아파트 여러 채를 갖느니 빚을 내서라도 확실한 강남이나 마포, 용산의 아파트 한 채를 갖겠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이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30대 부부는 60% 이상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 근접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전처럼 남편은 멀리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 패턴이 집값의 지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치 물통에 구멍이 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생각으로 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집을 다 팔고 가장 좋은 집 한 채로만 몰려들었고 그 결과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원리를 알고 나면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저 관점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볼 때 행정구역상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진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도는 곳이 어디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텐트폴 이론이라고 하는데 텐트를 칠 때 가운데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텐트가 무너지지 않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작년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과천이었고 그 다음이 성남시 분당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의 노원구나 도봉구가 1% 오를 때 과천은 무려 22%가 올랐다는 것은 이제 서울이라는 간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판교나 과천 같은 주 서울이 진짜 핵심이라는 증거입니다. 30대 젊은이들은 낡고 출퇴근이 힘든 서울 외곽보다 깨끗하고 직장이 가까운 경기도의 신도시를 더 선호한다는 이 흐름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자산 관리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만약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 한다면 무조건 서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함께 찾아보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니어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올해는 절대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 시세표 통계 숫자를 믿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 매물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한두 건의 거래가 전체 가격인 것처럼 포장되기 쉽기 때문에 통계만 믿고 덜컥 집을 내놓거나 사려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급매물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진짜 바닥 민심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나 보유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잠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시라면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하며,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면 섣불리 지금 움직이기보다 정책 변화를 확인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절망하고 있다면 무리해서 빚을 내게 하지 마시고 오피스텔 경매 같은 틈새 시장을 알려주는 것도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 관리가 편하고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꼬마 아파트라고 부르며 선호하기도 하니,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를 통해 자산 형성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평생 살아온 내 집을 덜컥 팔고 낯선 곳으로 이사가거나 자녀를 위해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AIP, 즉 내가 살던 곳에서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재테크이자 행복의 조건입니다. 친구들이 있고 병원이 가깝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낯선 신도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무리하게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집을 잘 지키면서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용기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독이 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절대 일으키지 마시고, 특히 자녀 명의로 무리하게 갭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동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문제나 대출 조건이 천차만별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은행의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셔야 하며, 주변 지인의 말만 믿고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움직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원칙을 세운 박영수 선생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박 선생님은 아들의 말에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대신 아들과 마주 앉아 솔직하게 경제 상황을 의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강남 입성을 고집하는 대신 직장과 가깝고 생활 환경이 좋은 준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을 경매로 알아보는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박 선생님 자신도 지금 사는 집을 당장 파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며 주택연금을 활용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밤 집값 때문에 한숨 쉬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아들과의 대화가 늘어나며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이 늘어난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게 된 마음의 안정이며, 내가 가진 자산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렵지 않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배우려는 자세로 대화하다 보면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산책 삼아 둘러보고 중개업소 앞에 붙은 시세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직접 발품을 팔아 느끼는 현장의 온도는 완전히 다르며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힘이 됩니다. 셋째로 가계부나 자산 현황표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새는 돈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나이 때문에 혹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재정 관리를 포기하거나 손 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일수록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은 거창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2026년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저 지혜 파워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집값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자녀의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문제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며 답글로 힘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